지금부터 좀 정신 차리시고 쭉 한번 갈게요. 하다가 잠깐 너희들이 집중력이 틀어지면 살짝 쉬는 시간 드리긴 할 텐데 우리가 명제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어요. 맛보기만 했어요. 맛보기만. 한번 가볼게요. 명제라는 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이 명확하게라는 소리에는 객관적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와도 이 녀석은 참이고 거짓인 게 정확한 거야. 그런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참이야. 누가 봐도 얘는 거짓이야. 그러면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1이다. 명제예요. 왜 명제죠? 거짓. 누가 봐도 얘는 거짓이니까. 얘는 명제인 거야. 그 다음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것도 뭐예요? 누가 봐도 얘는 참이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인 거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x가 짝수이면 x의 제곱도 짝수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죠? 그렇죠? 명제잖아요. x에다 막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봐. 짝수. 명제예요? 4 집어넣으면 짝수. 명제예요? 네. 너 이렇게 배웠지? 미지수 들어있으면 조건이라고. 아니요. 그냥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조건이다. 절대 아니고요. 아니에요. 자, 미지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물론 일반적으로는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조건인 경우가 많은데, 미지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x에 뭐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이게 지금 가정이거든요. 가정. x가 짝수라고 가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선생님 그럼 x에 홀수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 왜? x가 짝수라고 이미 가정을 해버렸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제곱을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죠? 짝수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명제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도 있어요. 조건. 얘는 뭐냐면 x 또는 x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식 또는 문장을. 이건 조건이라고. 그 말은 조건은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 그렇죠? x나 미지수, x 대신에 뭐 a, k 뭐 이거 써도 되는 거야. 미지수가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미지수가 있다고 무조건 조건인 건 아니야. 그렇죠? 미지수가 있어도 이렇게 명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x 플러스 4는 6이다. 그럼 얘는 조건인 거야. 왜? x에 뭐가 들어오면? 2가 들어오면 참이고 3이 들어오면 거짓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은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볼게요. x는 6의 약수이다. 여기에 1 들어가면 참이야. 3 들어가도 참인데 4 들어가면 뭐가 돼? 거짓이 되죠. 그렇죠? 형아, 정신 차려야 돼.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요 녀석은 얼마일 때? 1일 때. 요 녀석은 얼마일 때? 1, 2, 3, 6일 때 뭐가 됐어요? 참이 됐어. 이 조건이 참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순간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1은
6의 약수이다. 이 순간 뭐가 된 거야? 명제가 된 거예요. 다시 조건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그 순간 얘는 명제로 바뀝니다. 참 또는 거짓인 명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이게 조건이다라는 거. 어떤 경우에 미지수가 있어서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조건들이나 이런 명제들에는 기호를 붙여서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 이름을 뭘로 붙이기로 약속을 했냐면 소문자. 예를 들어서 P, Q, 이런 식으로 이 명제들에다가는 기호를 붙여서 표현해 주기로 약속했어. 그래야 구별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P, Q 이런 식으로 붙여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조건들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원소들을 열심히 모았잖아요. 이때 이런 집합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 녀석의 기호를 그대로 따와서 대문자이거든요. 대문자. 얘도 이 녀석의 기호를 그대로 따와서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들을 우리는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그래서 참 진짜를 써서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명제와 조건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는 무조건 참 거짓이 정해져 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건은 x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계속 바뀝니다. 그때 조건들의 미지수가 들어와서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값들을 따로 모아서 그 조건의 조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 조건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 그리고 이 녀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이런 녀석들을 진리집합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정원아, 피곤해? 네. 그래요? 그러면 5분만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쉬었다가 정신 차리고 지금 서영이도 열심히 졸아. 그래서 5분 동안 빨리 졸아. 열심히 푹 자. 자다가 일어나. 일어나서 할게요. 자, 일단 명제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조건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진리집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정이라는 녀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나 조건을 우리가 한번 부정을 시켜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부정을 시킨다는 거는 내용을 이제 좀 뒤집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P라는 명제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한다라는 건 이 녀석을 바꾸겠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의미적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뒤에다가 뭐뭇이 아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 말은 뭐가 있어요? 루트 2는 뭐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호로 P라는 기호 앞에 이렇게 물결 무늬를 표현할 거예요. 혹은 NOT P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not P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물결을 표시하는 대신에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었냐면 참이었어요. 그런데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로 바꾼 순간 뭘로 바뀌었어요? 거짓으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모든 명제는 참이었다. 근데 이 아이를 내가 부정을 시켰다? 그럼 무조건 거짓으로 바뀌고요. 애초에 거짓인 명제였다? 그런데 얘를 부정을 시켰다? 그럼 뭘로 바뀐다? 참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머리 굴러가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은 홀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었어요. 얘를 부정을 시켜봅시다. 부정을 시키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봤어요. 3은 짝수이다. 이렇게 있어요. 서영아, 부정을 제대로 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틀려요. 왜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요? 지은아, 이걸 부정하면 짝수이다. 3은 짝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동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나요? 틀렸어요. 왜 이렇게 확신해? 아니, 그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눈치밥으로? 성원이는? 틀린 것 같아요. 얘는 틀렸어요. 아니다. 맞아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걸 붙이라고 했죠. 뭐뭇이 아니다를 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 소리 그 소리잖아요. 홀수이다의 부적은 3은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 맞아요. 얘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생각해봐. 홀수의 부정이라는 건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홀수의 반대가 뭐야? 홀수의 반대가 짝수. 그거 아니에요. 이 초등 교육이 잘못된 거야. 홀수의 반대가 왜 짝수야? 홀수의 반대. 홀수의 반대는 홀수가 아닌 수예요. 자, 생각해봐. 집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홀수라는 집합이 있어요. 홀수의 반대라는 건 여집합이라는 소리거든요. 얘가 아닌 거니까. 그럼 이 밖에 뭐가 있어요? 짝수만 있어요. 아니에요. 0도 있네. 0.1도 있고 2분의 3도 있네. 루트 2도 있네. 얘네들이 전부 다 홀수예요? 짝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을 했다라는 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부정은 아니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괜히 난 좀 똑똑해.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유리수의 부정이 왜 무리수예요? 허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할 거야. 요 앞에다가 자연수 3은 홀수이다. 얘 부정을 시켰어. 자연수에서 혹은 자연수 전체에서 3은 홀수이다에 부정을 했는데 자연수 3은 짝수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맞아요. 왜냐면 이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한 거야. 전체 집합이 자연수가 된 거지.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자연수면 그 안에 홀수가 있으면 홀수의 여집합은 뭐밖에 없어? 짝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요 세상에는 자연수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낚을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앞에 붙는 이 말, 이걸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요. 혹은 대전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전제가 깔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또 이거야. 봐봐. 우리가 루트 있는 무리수이다. 이 녀석의 부정은 루트 있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게 맞는데 만약에 이 앞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에 부정을 했는데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하면 그럼 괜찮은 거야. 왜?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틀려. 원래는 이렇게 쓰면 틀려. 그런데 앞에다가 자연수라고 붙이거나
원래는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라고 하면 틀려. 그런데 앞에다가 실수 전체라는 표현을 붙이면 참이 된다. 이걸로 말장난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홀수의 부정은 홀수가 아니다. 일단 이게 맞아. 일단 머릿속에 그걸 입력하셔야 돼요. P이다의 부정은 not P이다예요. 멋멋이다의 부정은 멋멋이 아니다예요. 그런데 앞에 단 혹은 이 조건이 붙으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멋멋이 아니다를 붙이는 게 맞아. 그런데 앞에 저런 게 붙으면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녀석을 부정을 해봅시다. 3은 원래는 이거잖아요. 이걸 한글화 시켜보면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렇죠? 이걸 부정하면 뭐라고 해야 돼? 크거나 같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크거나 같지 않다. 그 말은 뭐야? 이 녀석을 부정을 하면 3은 2보다 뭐라고 써야 돼? 크거나 같지 않다야. 뭐야 그러면? 아 작다. 이렇게 하시다. 그럼 만약에 3이 2보다 크다였다면 이 녀석을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제는 부등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왜냐하면 부등을 하는 건 결국은 3개짜리 집합이에요. 이렇게 3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아니면 나머지 2개, 2개가 아니면 나머지 하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그럼 작다의 부정은 반대로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부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거 일단 이게 우선이야. 무엇이 아니다를 붙인다. 이게 일단 진리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에 대전제 전체 집합에 조금 제약을 걸면, 이런 제약을 걸면 그때에 한해서 참이 될 수도 있다. 부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성원아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요렇게 지금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들의 지금 부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진리집합을 만들었다는 건 당연히 그 집합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연산법칙들,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이 2의 배수이다. X는 그러면 Q라는 녀석은 X는 4의 배수이다.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2, 4 이렇게 갈 거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4, 8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지윤아 누가 누구에 포함되죠? 2가 4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2의 배수들은 2, 4, 6, 8 이렇게 가고 4의 배수들은 4, 8, 12 이렇게 가잖아. 누가 더 많아? 2의 배수가 많아? 4의 배수가 많아? 원소들이 2의 배수 훨씬 많죠. 4의 배수들은 2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2의 배수들은 4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집합들 사이의 포함관계가 P와 Q가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 P하고 Q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Q이면 P이다라는 거지. 아니면 P이면
Q이다라고 딱 해놓고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자, Q이면 P다. 이때는 자, Q가 P에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P이면 Q이다는 P가 Q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좀 전에 이들의 포함 관계는 뭐라고 했냐면 Q가 P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는 이 녀석은 뭐가 되고 참이 되지만 얘는 뭐가 되죠? 거짓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건들에는 당연히 진리집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진리집합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연결시킬 건데 그 연결고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들 사이의 포함관계를 보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야. 말이 맞는지 보세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근데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 2나 6이나 10이나 이런 애들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데 이들을 뭘로 보자? 진리집합들 사이에 무슨 관계? 포함관계로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자, 이들 사이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P 또는 Q 이런 표현을 봅시다. P 또는 Q 무슨 말일까요? 또는의 뜻은 뭐예요? P여도 되고 Q여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진리집합에서는 뭘로 인식하냐면 합집합으로 인식합니다. P여도 되고 Q여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에서는 합집합으로 인식을 하고요. P 그리고 Q라는 소리는 진리집합의 무슨 집합? 그리고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P이고 Q이다야. P도 돼야 되고 Q도 돼야 돼. 근데 녹화가 되고 있나? 있어요. 오. 순간 시겁했어. 순간 녹화가 되고 있나 하면서 설마 하면서 갔어. 아, 그렇죠. 혜니 챙겨야 돼. 자, 요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국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국어에서 또는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P 또는 Q의 의미는 P이고 Q가 아니거나 P가 아니고 Q이거나 P이고 Q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순 P고 그러니까 순 Q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야. P와 Q의 교를 뜻하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P이면서 Q는 아니어야 돼. 그럼 순 P지. Q이면서 P는 아니어야 돼. 그러면 순 Q잖아. 근데 P도 되고 Q도 돼야 돼. 그러면 둘의 교집합이야. 근데 이것들 다 섞어놓은 게 뭐야? 결국은 합집합이라고. 근데 이 녀석은 그 중에서 누구만? 얘만 딱 가져온 거니까 교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그쵸? 자, 지금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명제 얘기했고요. 조건과 진리집합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명제와 조건의 부정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정을 할 때는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인 명제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정을 할 때는 뭐뭇이 아니다를 붙인다가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홀수를 짝수로,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 이 조건, 대전제, 전체 집합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 자, 부등식에서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요 부등식이라는 게 결국은 3개짜리잖아. 크다, 같다, 작다니까 그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면 나머지 2개, 2개가 아니면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에요. 조건. P하고 Q라는 조건은 반드시 진리집합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물론 이건 그냥 말로 대입해봐도 맞아요.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다. 4의 배수는 2의 배수. 아니구나.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다. 그냥 생각해보면 맞는 건데 이것들을 뭘로도 진리집합들 사이의 포함관계로도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독특한 표현 2가지가 나옵니다. 또는과 그리고라는 표현.
P 조건과 Q 조건을 또는 합집합, 진리집합에 P 조건과 Q 조건에 그리고는 둘의 교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자 이제 저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이 녀석을 부정해볼게요. 부정.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 근데 얘를 부정했을 때를 잘 생각해보자. 부정은 뭐예요? 여집합하고 똑같아요. 그쵸? 추워? 조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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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 조금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꺼도 돼. 안 꺼도 돼요? 네, 그래요. 자, 요렇게.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어?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쵸? 이 전체를 부정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죠. 부정을 하면. 그럼 얘도 보자. 여집합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까? not P. 그쵸? 얘는 뭘로? not Q로 표현하면 딱 알맞겠죠? 자, 근데 여기가 뭘로 바뀔까? 원래 또는이었는데 여기 잘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뭘로 바꿔야 될까? 그. 그쵸? 자, 이게 부정이에요. 그럼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P 그리고 Q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녀석도 여기에는 P 그리고였으니까 Q였어요. 얘를 부정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거 드브로간 여집합 붙여보시면 이렇게 되죠. P여, 합, Q여. 됐죠? 그럼 얘도 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not P, not Q. 그리고 여기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 또는 그죠. 합집합. 자, 이 표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얘네들은 조건입니다. 조건과 조건을 또는과 왜냐면 이게 명제는 진리집합이 없어요. 그렇죠? 명제는 진리집합이 없습니다. 그렇죠? 명제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건이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고 그 조건들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집합의 연산법칙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PQ는 전부 다 조건인 거예요. 그 조건들을 가지고 또는과 그리고라는 표현을 뭐 하겠다? 부정하겠다. 이때는 뭘 생각해라?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해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에서 가장 항상 나오는 게 지금 P라는 녀석,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부정을 하게 되면 P의 여집합이 된다는 소리죠. 그쵸? P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을 부정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P라는 조건이나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돼요? not P가 되고 not P를 부정하게 되면 P가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P라는 녀석의 조건과 진리집합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져서 쭉 진행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또는과 그리고라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들어가지? 끊기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자연수 x는 짝수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녀석을 한번 부정을 시켜볼게요. 어떤 자연수 x는 짝수이다. 자, 이 아이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자연수라는 말이 들어있죠. 자연수. 자연수 x의 부정은 당연히 짝수는 홀수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연수 x는 뭘로? 홀수이다. 물론
짝수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맞는 거니까 이건 정석이니까. 근데 이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요 자리.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혼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보죠. 이건 뭘로 바뀌냐면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자연수 x는 짝수이다. 정원아,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 자연수 x는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근데 X가 뭔지. x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앞에 이상한 용어가 붙었어. 어떤이라는 용어가 붙었죠. 자, 이제 국어야 국어. 이 명제는 약간 국어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 이제 국어예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존재한다. 쉬운 말로 있다.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이라는 단어는 존재한다, 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이라는 녀석. 그럼 자,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봐. 자연수 x 중에 짝수인 애가 존재한다, 있다,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럼 맞죠? 그쵸? 봐봐. 그냥 자연수 x는 짝수이다. 이건 거짓이야. 그쵸? 그런데 어떤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있다, 적어도 하나 이상. 그럼 다시 바꿔서 자연수 x 중에 짝수인 게 존재한다. 자연수 x 중에 짝수인 게 있다. 자연수 x 중에 짝수인 게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어떤이라는 저 말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최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이건 참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그럼 보자. 제가 부정을 시켰잖아요. 근데 명제는 참을 부정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럼 뭐예요? 어떤 자연수 x는 올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잖아. 참이잖아.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왜?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그러려면 단어를 바꾸면 돼. 모든. 그러니까 이런 거짓이잖아. 모든 자연수가 홀수래. 모든 자연수가 짝수가 아니래. 말도 안 되잖아요. 모든 애들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과 모든은 완전히 상반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겠죠? 이런 거야. 모든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이다. 모든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야. 애초에 소수의 정의가 뭐야? 약수가 1과 자신뿐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이다. 이건 뭐야? 참이야. 그렇죠? 자, 이제 이 아이를 부정해보자. 어떻게 할 거야? 소수는 약수가 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붙였겠죠? 근데 봐봐. 소수는 약수가 두 개가 아니란데 자, 이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거짓이 돼야 돼. 그렇죠? 소수는 약수가 두 개가 아니다. 당연히 거짓인데 여기다가는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어떤이라는 단어를 또 붙여주셔야 되기는 해요. 이거는 약간 규칙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고 어떤은 모든으로 모든은 반드시 어떤으로. 그러니까 부정을 할 때 이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뭇이 아니다로 바뀌는 것처럼 모든과 어떤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냥 기본적인 명제와 조건을 부정할 때는 뭐만 붙이면 돼? 아니다만 붙이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표현은 그리고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라는 표현은 또는으로 바뀌는데 얘네들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모양들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약간 패키지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어떤이나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어떤은 모든으로 모든은 어떤으로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니까 두 군데를 신경 쓰는 거예요. 또는 그리고도 바꾸고 이 아이들도 같이 바꾸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든 왔다 갔다 바꾸고 뭐뭇이다 뭐뭇이 아니다도 왔다 갔다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이 홀수이면 n 제곱은 짝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죠? 네. 예를 들어 설명해봐. 3. 3을 제곱하면 9. 9니까 짝수가 아니죠. 짝수가 아니죠. 자, 이때 들었던 그 3 있죠? 그 3이라는 값이 뭐가 되냐면 거짓의 예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예라고 해요. 반대되는 예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반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 무슨 소리냐? 아 거짓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자는 거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딱 명제 기본이야 기본. 딱 입문 과정. 근데 입문 과정이지만 개념적인 부분은 거의 한 30-40%가 끝난 거야. 명제라는 단원의 개념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살짝만 머릿속으로 살짝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 1, 2분 자, 볼게요. 명제라는 녀석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녀석들입니다. 자, 너 명제인 것을 골라라. 미지수가 있다고 명제이고 미지수가 없다고 조건이 명제가 아니고 명제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명제인 것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참이거나 무조건 거짓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기억은 아니죠. 왜냐면 기억을 그대로 풀어보시면 x가 얼마보다 3보다 크다잖아. 그럼 x가 3보다 크면 참이고 작으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x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2는 마이너스 3이래.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야? 거짓이죠. 그럼 얘는 명제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x라는 녀석이 들어왔을 때 명제가 되려면 항상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되겠네요. 그죠? x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뭐야? 거짓인 거죠. 그렇죠? 그럼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이 명제. 자, 얘 볼까요? 누가 봐도 얘는 좌변도 5x, 우변도 5x 똑같죠?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명제예요. 어떤 명제? 참인 명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원아, 정신 차려. 자, 이 아이 볼까요? 이 아이는 안 되죠? 자, 어떤 경우야? 지금 2x가 얼마다 4, x는 2라고 보고 있는데 x는 2다. 5처럼. 그죠? x는 2래. 5처럼. x에 2 들어가면 참이고 2가 아닌 숫자 들어가면 거짓인 거죠? 그럼 얘는 조건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x라는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녀석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 한번 해보시면 되겠는데 고추 잠자리는 조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조류? 조류. 정원아, 고추 잠자리는 조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그럼 뭐야? 원래요. 벌레예요. 벌레야? 곤충이야, 벌레야?
곤충이야? 그렇구나. 나는 몰랐는데. 조류의 정의가 뭔데? 아래에서 아, 아니 아래에서 거북이 조류야? 날아다녀야 돼요. 그럼 닭은 조류야? 조류죠. 아, 그래요? 닭이 뭐예요? 못 날아다니는 날개가 거야. 못 날리잖아, 닭. 던져봐, 닭 날라다니는 거. 짜증났어? 알겠어. 그만 물어볼게. 자,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고요. 자,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요. 조건의 진리 집합이래요. 자, 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자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x를 절대값 x를 더해서 0이 된대. 숫자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 조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자. 우리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고요.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정의하기로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로 나올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x가 0이다. 그러면 x, 2x가 0이다. 그럼 x가 얼마일 때? 0일 때에 한해서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경우 볼까요? 얘가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0은 0이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거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헷갈리시잖아요. 숫자 집어넣어봐. 0 집어넣었더니 되네. 오케이. 0 된다. 등호 있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집어넣고 1, 1 안 되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1, 0 되네. 그럼 음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냥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해 보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객관식 형태의 문제에서. 자, 이런 문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있죠. 이걸 빨리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부정의 관계를 조금 한번 훑어보세요. 그냥 같이 보자. 또 그냥 보라가 좀 그러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아까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에요. 그쵸?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같다의 부정은 다르다가 아니고요. 뭘 똑같은데 같지 않다. 뭐뭇이 아니다를 붙이면 부정이니까. 자, 요거 부등식에서 얘기했어요.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짝수의 부정은 홀수인데 이거 다 틀렸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짝수가 아니다로 바꾸세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짝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홀수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 문제는 틀린 걸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빠졌어요? 만약에 이걸 홀수다를 부정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연수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수의 부정은 음수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 웃기는 거잖아. 위에서는 갑자기 홀수라고 그러고 음수예요. 그런 식이면 음수의 부정은 양수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자, 요거 리을 7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자, 이걸 읽어볼게요. A는 B는 C다. 근데 이 표현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다예요. 이 뜻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잘 못해요. 그러면 자, 얘를 부정해보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그리고를 뭘로 바꿔야 돼? 또는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얘도 뭐 해야 돼? 부정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 줄게요. A, B, C 중에 서로 다른 수가 적어도 한 쌍 있다. 또는 서로 다른 수가 적어도 2개 이상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뭘 제가 원하는 거냐면 이 표현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A, B, C 중에 서로 다른 수가 적어도 한 쌍 있다, 아니면 적어도 두 개. 똑같은 얘기죠. 한 쌍이나 두 개랑 똑같은 얘기니까. 적어도 한 쌍 있다와 적어도 두 개 이상 있다, 똑같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세트, 7번 세트가 생각보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 아까처럼 1, 2, 3, 4, 5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녀석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기억해 주세요. 저게 이고로 표현되면서 여기 또는인데 이렇게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이 표현 대신에 이걸 써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A, B, C 중에 서로 다른 수가 적어도 한 쌍 있다, 적어도 두 개 이상 있다. 이런 표현들은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도 똑같은 얘기야. 자, 이 아이를 그대로 써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한글로 바꾸면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잖아요. 여기 그리고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니까 얘가 또는으로 바뀌어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보다 작다 했으니까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모두는 어떤으로?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 모든. 자, 아까 제가 어떤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죠? 적어도. 그쵸? 존재한다. 있다를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는 어떤을 모든으로 해도 되지만 적어도 하나를 모두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10번까지 있죠? 11번이 있나? 11번이 있죠? 없어요? 딱 10번까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요겁니다. 7번. 7번은 생각보다 많이, 왜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보면 알거든요. 근데 7번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7번을 조금 알고 갑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쉬우니까. 자, 영어 하나 볼까요? 자, 생각보다 부등식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자. 정원아, 정신 차려라. 자, 첫 번째, P라는 녀석이 있어요. P라는 녀석은 지금 X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건인 거야. 자, Q라는 녀석은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X는 얼마? 2 또는 X는 4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제 문제를 들어보자. 조건. P의 뭐래요? 부정. 그쵸? P를 뭐 했어요? 부정했어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은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Q는 Q의 진리집합이죠. 자, 근데 이걸 뭐 하겠대? 부정하겠대. 그렇죠? 이 녀석을 뭐 하겠대? 부정을 하겠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죠? P. 얘는 교집합. 얘는 여집합.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녀석의 원소를 구해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자연수 전체라고 언급했어요. 자연수. 그러니까 P라는 집합은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 4, 5, 6이야. 근데 Q는 원래는 2 또는 4였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했으니까 뭐야? 2가 아니고 4도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있겠죠. 그러니까 2도 안 되고 4도 안 돼. 남은 건 누구야? 1, 3,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1, 3, 5 이런 느낌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P도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고요. Q도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저 문제에서 not P 또는 Q의 부정, 그래서 P 그리고 Q의 여집합, not Q가 된 거죠. 그들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P라는 진리집합은 1, 2, 3, 4, 5, 6이 없다. Q의 진리집합은, 근데 Q의 여집합은 2도 안 되고 4도 안 되는 자연수들이야. 그러니까 P하고 이 녀석의 뭐는 교집합은 당연히 2하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수들이 교집합이 되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있나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집합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아까 제가 포함 관계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줬었죠. 그 얘기를 좀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P면 Q에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P라는 녀석이 Q에 포함이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자, 저 5개 중에서 P가 Q에 포함된다를 표현하는 게 누굴까 찾아보는 거. 아, P가 Q에 포함된다. 저 중에서 누굴까요? 누굴까요? P가 Q에 포함된다. 이런 그림이 성립하는 걸 찾아보라는 거야. 이 중에 몇 번째일까요? 힌트, 여집합이 있어. 이번 빼고 다네. 자, 어떤 녀석일까요? 5번? 5번 맞아요. 오, 괜찮네. 자, 5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아까 잠깐 보여줬던 거 같기도 하고. 자, P의 여집합이야. P의 여집합이면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P를 뺀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Q예요. Q는 요만큼이에요. 그렇죠? 이 둘을 합쳐봐. 그러면 꽉 차있죠? 그렇죠? 합쳤으니까. 그럼 전체 집합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그래서 벤다레어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기껏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답을 못 구해서 틀리면 흡사 그런 거잖아요. 영어에서 본문 해석 다 해놓고 어떤 의미인지까지 다 알겠는데 보기로 나온 단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슬프지. 보기에 5개 중에 아는 단어 하나 있어. 근데 걔는 전혀 답이 안 해. 4개 중에서. 본문 해석 다 해도 찍어야 되는 소참한 상황. 자, 그 다음 하나 좀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집합에서 PQ가 있는데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대요. 이거 어떤 그림일까? 다시.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Q하고 P가 이런 그림이에요. 그쵸? 그래야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요렇게 되는 녀석을 찾으라는 거야. 몇 번이죠? 이건 좀 쉽다. 누가 봐도 그냥 2번이죠. 둘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서라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하죠. 자, 그다음 가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원소들을 직접적으로 던져주네요.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8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요. 조건 P가 있는데 P는 X는 소수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까? 8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영아, 소수는 누구시죠? 좋아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을 생각해보자. 근데 Q는 몰라. 조건이 없어. 그런데 보자. 저 문제에서 P에 not P가 Q에 포함이 되는데 not P는 P의 여집합이고 P의 여집합은 1, 4, 6, 8인데 이 P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된대요? Q라는 녀석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얘기해볼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다시 이렇게 볼게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고 Q는 어디에 포함돼요? 전체에 포함되죠. 해석해봅시다. 뭐예요? Q는 P의 여집합을 반드시 포함하는 전체 집합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 그러면 전체 원소는 8개였는데 P의 여집합의 원소는 몇 개? 4개니까 여기서 몇 개를 빼면 돼요? 4개를 빼시면 돼요. 그렇죠?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의 부분 집합,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소를 4개를 전체 원소 8개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해되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집합과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명제라는 녀석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참인 명제를 찾아보자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자, 이거야. 지금 참인 명제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는 말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앞에서 많이 보던 거예요. 저 녀석 한번 볼까요? P와 Q의 교집합이 P야. 얘나요. 누가 누구에 포함되죠? P가 Q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건 가볍게 하네. P가 Q에 포함되는 그림이에요. 기억은 무조건 맞았네. 그렇죠? 자, 두 번째 가보자. R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을 전체 집합. 아까 나왔다. R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 R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야. R과 Q가 이렇게 돼 있던지 아니면 R과 Q가 이렇게 돼 있던지 둘 중에 하나야. 자, 도연아, 둘 중에 어떤 녀석일까? 동현아, 둘 중에 어떤 녀석일까? 왼쪽. 한번 해보자. R의 여집합과 Q를 합치면 전체 맞네요. 그렇죠? 자, 좀 전에 나왔던 표현인데 하면 또 익숙해져요. 그럼 이 표현이거든요. R이 Q에 포함되는데 니은도 맞았네요. 자, 지금 이 두 개 주고 우리한테 지금 전걸 줬다?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보자. 근데 이 문제 안에 P하고 R의 관계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이게 둘 다 Q 속에 있는 건 알겠는데 얘가 이런 그림이겠지. 그렇죠? 아니면 얘가 이런 그림이겠지? 우리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Q하고 R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뭐야? P하고 R에 대한 개념. P하고 R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억과 니은이 다 되겠죠. 자, 이런 느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그냥 대놓고 벤다이그램을 그려줬어요, 우리한테. 그려주고 나서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자. P가 not Q래요. 맞네요. 그쵸?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 맞죠? not P는 Q에 포함된대요. not P가 Q에 포함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P의 여집합이 어떻게 Q에 포함돼요? 자, 그 다음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데 이건 맞네요. 그쵸?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대요. 이건 맞잖아요. Q의 여집합이 훨씬 더 크니까. 자,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A가 B에 포함되는 걸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저 말은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말은 Q가 R에 포함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Q가 R에 포함되는 맞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집합에 포함되는 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거는 이제 틀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요거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건 이거는 B가 A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거는 써놓으세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오버돼 버렸네요. 8시가 되버렸네. 자, 그러면 지금 거짓인 명제 발예라는 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짓인 이유를 찾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서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보시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터프는 없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지수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져서 자, 여러분들의 숙제는 딱 269번까지 별로 많지 않죠? 한 몇 문제냐? 30문제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나? 안 되죠, 그쵸?
2, 3, 9에서 2, 6, 36 딱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숙제를 해 오시고 자, 오늘 이제 남아서 하실 거 세 분은 밀리 문제 빨리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분은 평가 2회차 들어갈까? 오늘은 좀 그래? 그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은 문제 풀자. 어떻게 알아요? 평가 풀 거야? 오케이. 전에 그러면 세 분은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세 분은 이동하시면 되겠고요.